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의 세계 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켜면은 항상 제가 내년 3월에 임관을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남은 기간 동안 뭘 더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야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어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8가지 그리고 좀 플러스 알파로 2가지 정도 더 총해서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너무 욕하지 마시고 더 필요한 게 있다 라고 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대댓글을 달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노는 거예요. 제 라이브를 켤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되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내년 3월에 임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놀면 안 돼. 그럼 뭘 더 준비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의 경험이나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아무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교 방학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 임관이나 뭐 입교를 할 때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곰곰이 좀 고민을 하셔서 꼭 1개에서 2가지 정도는 뭐 이루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시면은 또 취업을 또 준비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군대에 계속 있는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때만큼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갈 엄두를 못 냈어요. 물론 시간도 있었지만 용기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기를 내서 일본이랑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반드시 열정 있게 하시고 입교를 혹은 임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분으로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SNS를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후보생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은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공인들은 SNS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어요. 정치적 중립 그리고 복장에 대한 규정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인스타그램에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생 훈련을 할 때 아니면 뭐 단복을 입고 훈련을 할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올렸다든지, 아니면 혹여나 내가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 광고를 막 올렸어요. 물론 후보생이 아닐 때는 그럴 수 있죠. 뭐 임관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관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NS를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잠깐 내려두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례로 소위 때 훈련을 하다가 그냥 동기랑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뭐 조사도 하고, 물론 징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경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신상에 크게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NS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임관 전에 밀린 업무 처리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이 약간 많이 반영된 건데, 군인이 되면 군인도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9to6를 하잖아요. 은행 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OBC, 그러니까 초급반이나 대위과정 학교들에는 은행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국민은행이랑 기업은행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군대들이 야전, 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 가기 전에 통장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뱅킹이랑 ARS, 그 다음에 CD기에서 돈 뽑는 거 이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가려고 했더니 뭐 갈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만에 휴가 때 은행을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가시기 전에 한번 자신의 통장이라든지 안 쓰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하시고,
새로 만들 게 있으면 만드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월급 통장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군대 가면은 자동으로 따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소위 친구 중에 대포 통장과 관련된 어떤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혹시 군대 오기 전에 그런 걸 점검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주택청약 같은 게 없으시다면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을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라입니다. 물론 사실 따도 되고 안 따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자격증을 못 따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굳이 따려면 한글이나 PPT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익이나 한국사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제가 군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금 당장 필요는 없거든요. 실제 군대는 대부분 한글이랑 PPT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따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예를 들면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군대를 가시면은 컨트롤 CV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금만 더 공부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운전면허증을 따라입니다. 이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증을 28살에 땄거든요. 근데 조금 후회를 했죠. 좀 빨리 딸 걸, 그 시기에 땄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좀 따놓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군대에서는 군용 차량 면허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군대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그걸 따려면 먼저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운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전투력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운전면허를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띵걸음을 해라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학사장교들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학사장교들은 17주 훈련을 하고 바로 이제 임관을 하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소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관학교라든지 특히 학군 출신들은 대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한 3, 4개월 정도는 거의 자유롭게 쉬다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기간에 해외여행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높았던 상태에서 좀 낮아진 상태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위 교육을 했잖아요. 그때 항상 듣는 얘기가, 교관님 제가 너무 쉬어가지고 체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체력이 왜 중요하냐면 OBC는 학군교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부는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조금 낮으면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밖에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운동장을 한 바퀴 돈다든지 하는 그런 간단한 운동은 하고 임관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반드시 필요한 병원 진료는 그때그때 받아라, 이겁니다. 이거를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소위 친구들 중에서 몸이 아픈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해결될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임관을 해서 군대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임관을 하시기 전에 병원에 가셔서 필요한 약이 있으면 약을 받아서 오면 굉장히 훈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러면 미리 병원에 가셔서 그 약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국가 전력의 상실이기도 하고 교관들도 같이 힘드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는 차원에서 꼭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책을 한 권 정도 챙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군 생활에 되게 적응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심신의 안정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힘들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간단한 물건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코를 고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 특히 학교 기관에서는 4인 1실, 5인 1실 이렇게 건물을 쓰거든요. 코를 골게 되면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평소에 코를 곤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은 좀 코 확장기라든지 아니면 비염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저도 편하게 숙면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준비성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9가지 정도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너무 뻔한 얘기면 뻔한 얘기죠.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되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좋은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